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5단원의 마지막 시간,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나요? 축축축축축축축. 바로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이 어려운 글을 읽었잖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죠?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힘들겠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찬반 의견을 나눠본다고 했는데, 우리 이번 단원 들어올 때 보았던 성취 기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클리어.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다이엇 동영어 클리어. 세 번째가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인데, 여러분은 오늘 완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기초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한번 되돌아가서 다시 짠. 자, 드디어 여기로 왔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어떤 걸 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어떠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해보랍니다. 자, 답하고 나면 두 번째, 자신이 이 주제에 대해서 유찬 일반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한다면 이것을 토론과 비슷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지 정리를 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토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친구가 없죠. 이 친구가 없는 게 대체 언제까지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다 글을 쓰면 서로 전 세계 온 세상 어린이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기에 욕설 쓰는 친구도 있고 할 텐데 그게 좀 걱정이라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번,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실제로 글을 써볼 거예요. 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떠올려서 글을 써보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글로 옮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번 단원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활동 빠밤. 자, 이 글에서 한번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활동 1 갑니다. 자, 유찬이라고 하는 회사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답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이게 코로나가 터질 줄 모르고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생님은 가자.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침내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쓰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써서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죠. 자,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듭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됩니다. 만약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 좀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스마트폰이 자신에게 있으면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또 학교에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난청, 시각장애, 거북목증 같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법으로 금지하는 건 안 돼. 한번 볼까요? 짜자잔. 선생님 여성 목소리를 한번 흉내내볼까?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 자,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방과 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땡땡땡 기자. 자, 한번 질문을 먼저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다루었나요? 어떤 문제? 여러분이 직접 적어보세요. 어떤 문제입니까? 탱크? 아니죠.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찬반이죠. 찬반.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장이 몇 가지 나왔나요? 두 가지 나왔죠. 두 가지. 각각의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아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화면 멈춰놓고 시작합니다. 자, 찾았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자,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와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있었고, 각각의 근거로는 첫째,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된다. 둘째, 건강에 해롭다.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근거가 첫째,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면 역효과만 일어날 것이다. 몰래 쓸 것이다. 뭐 어쩔 것이다. 둘째,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교육하라는 거죠, 교육. 나였다면 근거는 곱하기 3, 곱하기 3씩 했을 거예요. 왜? 셋째 대지가 가장 좋으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여러분 마켓 찾았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